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CB400 SF E 클러치 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CB400이 일본에서 공식 출시가 되고 가격이 공개가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많이 돼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격이 99만 8천 엔. 이게 한국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국에 들어온다면은 뭐 900만 원대, 1100만 원? 네, 요 정도에 들어오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900만 원대에 들어오면은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 현지 가격이고 뭐 한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우선 이제 공개된 사진을 하나씩 보면 요게 이제 많이 본 이미지고, 요게 이제 정면의 모습. 키가 171cm 기준일 때 이렇게 양발이 다 답니다. 네, 키가 171 기준일 때 양발이 이렇게 단다. 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트고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위에서 본 계기판 모습. 네, 계기판은 공용이라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냥 깔끔한 스타일. 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스타일. 요게 이제 앞모습. 네, 요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고. 네, 요거는 이제 라이트가 켜졌을 때 모습. 요거는 이제 그 헤드라이트 옆에 USB 포트가 있다. 네, 요거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포지션, 네, 포지션을 말해주는 것 같고. 자, 새로운 존재감 속의 CB400 SF 다음을 자아내는 차세대 네이키드 스타일을 목표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신형 4기통 엔진이에요. 네, 여기 E클러치가 달렸죠. E클러치가 왼쪽에 달리고. 우선 엔진은 예전 과거 CB 엔진보다 5.4kg를 경량화했다. 기술이 발달이 돼서 뭐 소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면서 그 엔진 무게를 5.4kg나 줄였다. 예전에 이 VTEC 저속에서는 2밸브가 움직이다가 이제 특정 RPM에서 4밸브가 움직이면서 좀 더 확 튀어나가는 느낌을 이제 받았는데, 예전에 이제 VTEC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VTEC 적용이 안 돼서 실망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를 알고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사실은 밸브가 4개 열릴 때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원래 4밸브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속에서는 굳이 4밸브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2밸브만 사용을 해서 연비도 개선하고 그런 효과가 조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고속이 넘어가면 공기랑 연료가 많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밸브 하나로 공기와 연료가 들어오다가 밸브 2개로 혼합기가 들어오면 연료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파워 차이가 이제 확 나는 거죠. 이 VTEC 터지는 재미로 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4밸브가 작동을 할 때 파워가 느껴지는 거는 그전 영역, 그전 RPM에서 2밸브로 눌러놨기 때문에 더 차이가 느껴지는 거지, VTEC이라서 더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원래 4밸브인데 저속에서는 굳이 4밸브를 다 안 움직여도 2밸브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냥 2밸브를 썼던 거예요. 근데 2밸브에서 4밸브로 순간 확 바뀌면 그 갭 차이가 크니까 확 튀어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예전 VTEC 터지는 것보다 출력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그 VTEC을 탑재한 과거의 오토바이보다 넓은 회전 영역에서의 플렉시블한 출력 특성을 실현했다. 그리고 뭐 흡기음의 주파수 특성도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 VTEC을 사용했을 때의 출력보다 현재의 출력이 저속, 중속, 고속에서 부드럽게 더 실현이 잘 돼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VTEC이 안 들어가서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간의 느낌이 남달라서 VTEC 하는 건데 VTEC을 사용하지 않고 더 좋은 출력 특성을 만들어내면 굳이 VTEC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리지널 가변 밸브를 하려면 흡기 배기 전 영역 RPM에서 가변 밸브를 해야 돼요. 자동차처럼. 그런데 자동차처럼 전 영역에서 가변 밸브를 실현하려면 캠을 다 바꿔야 돼요. 엔진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VTEC을 사용하지 않아도 과거보다 더 좋은 출력 곡선이 나오면 과거에 사용하던 이런 VTEC 기술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배기 시스템에 관한 건데 머플러 내부를 이중 구조의 배기 파이프에 맞춰 배기 포트의 형상을 튜닝했다. 회전수의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감 있는 출력 특성에 기여한다. 네. 이 내부에 이런 것들이 기술이죠. 네. 네. 회전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출력 특성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이제 엔진 특성과 연관이 있는 거고. 요게 이제 흡기 관련인데 요거를 보면 흡기음의 주파수 특성을 바꾼 두 개의 흡기 덕트가 중후한 화음을 연주한다. 다른 사이즈로 설계한 4개의 판넬에 의해 회전 상승할 때 흡기음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 중후한 화음 여기와 지금 길이가 다르죠. 얘와 얘의 길이도 다르고 지금 1번과 4번, 2번, 3번 길이가 다르죠. 1번, 4번이 같고 2번, 3번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후한 화음을 만들어낸다. 요건 약간 음향적인 얘기긴 한데 이 화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화음. 그 화음의 구조 원리는 배음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배음. 오버톤이라 그래가지고 배음에 기초를 하는데 그 원음에는 18개의 배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그 18개 이상도 있지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내에 18개가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8개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배음이 뭐냐면 완전 오도예요. 완전 오도. 완전 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에서 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 18개의 배음 안에 가까운 곳에 도미솔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배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소리가 직접적으로 들리게 되면 아름답게 소리가 들려요. 이제 화음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보면 중후한 화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완전 오도의 소리를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이 사이즈 조절을 하지 않았나. 음악처럼 뭐 몇 대 몇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맞추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향적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흡기 포트의 길이를 각각 다르게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 이런 배기 소리 이런 게 합쳐져서 이제 귀로 들릴 텐데 그 단순히 배기음이 뭐 엔진 폭발 소리가 아니고 좀 더 화음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설계를 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좀 어렵나 내용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중 구조의 배기 파이프에 맞춰 배기 포트 형상도 만들고 직렬 4기통 엔진 특유의 사운드를 만들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자식 스로틀 바디가 들어가 있다. 전자식 스로틀이 적용이 돼 있다. 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 클러치가 적용이 됐다. 이 엔진은 이 클러치 장착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클러치가 굉장히 이쁘게 쏙 들어가죠. 왼쪽에. 그것도 왼쪽에 이렇게 쏙 이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원래 부품처럼. 네. 그러니까 기존 오토바이의 부착식은 조금 튀어나와서 비기 싫은데 얘는 이제 이거를 생각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원래 있는 부품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된 거죠. 미관상은 이게 훨씬 이쁘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위치. 네. 뭐 요거는 스위치. 네. 요거는 이제 네이키드 포지션 위치를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주행 모드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그거고. 그리고 이 프레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 프레임이 경량화도 많이 실현을 했는데 여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 충격 흡수가 노면이 거칠었을 때 뭐 요철이라든가 뭐 돌발이라든가 이런 거 충격이 발생이 됐을 때 그 흡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이어도 충격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휠에서도 미세하게 충격 흡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쇼바에서 가장 많이 이제 충격 흡수를 하는데 이 오토바이는 아시다시피 뭐 다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를 다니다 보면 요철도 많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둬서 이 프레임을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단해야 될 부분은 완전히 단단하게 만들고 좀 유연하게 해야 될 부분은 프레임을 유연하게 설계를 해서 이 스프링에서 넘어오는 이 쇼바에서 넘어오는 충격을 이 프레임에서 흡수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크게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오토바이 전체에서 이 쇼바가 충격 흡수를 거의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데 프레임에서도 어느 정도 충격 흡수를 해야 된다. 그런 설계 철학이 들어가 있는 프레임이에요. 그 프레임이 모든 부분이 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꼭 단단하게 강하게 지지해야 될 곳은 단단하게 지지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유연하게 만들어서 운전자한테 올라오는 거를 조금 감소시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설계 테스트할 때부터 좀 노하우가 많이 있어야 되는 그 방식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프레임이 무조건 강한 게 좋았는데, 프레임이 강해야 될 부분과 좀 유연해야 될 부분, 네,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CB400에는 그런 어떤 프레임 설계 철학이 좀 들어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브레이크는 니신 4P짜리가 들어가 있고, 요건 이제 더블이에요. 왼쪽 오른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동 성능은 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게가 180인가 190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엑스맥스나 포르자가 무게가 180 정도 되는데, 포르자나 엑스맥스의 무게 대비 브레이크 구성을 보면 차이가 확 나죠. 무게는 비슷한데 얘는 4PW라고요. 그 무게와 이 브레이크 구성을 보면 어느 정도의 제동 성능을 보이겠다, 이런 게 감이 오는 거죠. 그리고 쇼바는 가야바의 도립식 쇼바가 적용이 됐다. 가야바께 들어갔네요. 네, 가야바에 41mm 도립 포크가 들어가 있다. 클러치는 뭐 슬리퍼 클러치가 적용이 돼 있고, 제원을 한번 봅시다. 제원은 시트 높이가 지금 780인데 아까 그 171 모델이 앉았는데 양발이 다 닿잖아요. 이거는 시트가 설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이 타도 양발이 다 닿는 구조가 된 거죠. 무게 보면 187kg, 포르자는 엑스맥스 무게인데 그 브레이크가 4P짜리 더블이니까 8P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브레이크가 잘 잡히겠어요. 포르자나 엑스맥스는 무게가 그렇게 나가는데 2P짜리 단동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동 성능은 뭐 추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399cc 출력도 나왔네요. 58마력. 네, 11,500에 58마력. 그리고 토크가 3.9. 연료 탱크는 15리터. 네, 요거는 이제 그 규격 사이즈인데 지금 무게가 187이니까 동네 마실용이건 뭐 나들이용이건 뭐 투어건 재밌게 탈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제 일본에서 CB400이 정식 출시가 돼서 가격도 나오고 한번 알아봤는데, 가격 99만엔, 네,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한국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는 모르겠는데, 이게 일본에서 연간 4,500대 생산 예정이라고 하니까 만약 이게 한국에 900만 원대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많이 팔리겠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4,500대가 일본에서 다 팔리고 물량이 없다 이러면 한국에 못 들어오겠죠. 일본에서 많이 안 팔리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유로5 배출가스 기준에 맞게 오토바이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모든 오토바이가 유로5 배출가스 기준에 맞게 나오고 있는 모델들이에요. 여기에서 유로5 플러스 바꾸는 거는 1도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서 좀 덜 팔리면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네, 살짝 그런 기대감을 해봅니다. 1년 생산량 목표 뭐 요게 뭐 4,500대 정도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